대한민국이 고령사회를 넘어 지금은 초고령사회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주변을 둘러봐도 노인 인구가 이제 많이 보이실 겁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고령화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회 현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 문제는 뭘까요? 초고령 사회, 다양한 대책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 바로 그게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추이를 보면 2018년도에 약 14.4%였던 것이 내년도 25년도에 들어서면 약 20.3%로 인구의 약 4분의 1이 노인이 되면서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추계상으로는 2035년도에 30.1%, 2050년도에는 무려 40%가 넘는 인구가 노인이 될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후 10년간 매년 50만 명 이상이 노인 인구로 편입이 된다는데 시니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아주 미흡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녀를 낳고 양육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성장기에 따라 집의 구조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죠. 아기 때는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기 전용 침대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의 유아기 때부터 유아원, 유치원이 모여있는 곳에 삶의 터전을 잡고 교우관계와 학업에 집중할 때가 되면 또 그런 환경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각각의 그 나이대에 맞는 환경에 살도록 환경을 구축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기도 마찬가지죠. 신체와 인지 능력의 저하, 각종 질환, 유병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 나이에 필요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 양육은 보통 20년 정도로 그 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이 시니어 케어는 시작은 있지만 마치는 시기를 알 수 없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또는 부부 두 분이 살다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도움받을 시기를 놓쳐서 더 악화되기도 하고 그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모와 자녀 서로 독립되어 사는 세대가 되었죠. 노인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이 인구 구조도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변하게 되는 사회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아플 때는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살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가까이라도 살거나 혹은 친인척이 모여 살면서 부모를 부양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는 더욱더 아니겠죠. 부모도 자녀 세대와 같이 안 사는 게 당연하고 또 자녀 세대도 부모와 같이 안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시니어 나이 기준에 진입하면서 예전에 본인들이 부모를 모셨던 것처럼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 독립하기를 바라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알아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각자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게 요즘의 세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니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자녀 걱정 안 시키고 내 집에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또는 내 집을 두고 왜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혹은 멀리 사는 부모님이 집에서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게 걱정되신다면 오늘 영상을 정말 잘 보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신체와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또 각종 질환 유병률이 증가되고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 이런 것으로 특화된 주거 환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는 곳 외에 우리 나이 때 특화된 주거 환경이 어떤 게 있는지 미리 알아둬야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고정비로 얼마가 드는지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요양시설이든 노인복지주택이든 가야 하는 시점에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각 시설의 그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통상적인 비용 같은 일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들의 그 노후 준비 중에 또 하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60세 이상 사람들을 위해 어떤 주거 환경이 있는지 쉽게 훑어보면서
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께 궁금해 하시는 것과 오해하고 계시는 것도 풀어드리고 상황별로 어떤 기준으로 알아보고 선택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사람들을 위해 어떤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는지 알아보면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이 다소 어렵고 헷갈리는데 법적 용어, 시장 용어,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용어가 혼재되어 있고 지금도 그 다양한 개념이 생겨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적 용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은 우리가 흔히 실버타운이라고 부르는 노인복지주택, 유료 양로시설이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각종 질환 등으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으로 노인요양시설, 시장용어로는 흔히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종류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설의 분류는 시설의 목적, 그리고 시설 및 설비의 기준, 종사자의 인력 구성 등 법적 기준 등에 따라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디테일한 법적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은 우선 각 종류의 대략적인 그런 개념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그 차이점 위주로 알아가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는 곳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요양원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요양원의 법적 명칭인 노인요양시설이 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속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두 곳 모두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전문가의 돌봄부터 식사나 생활 등의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두 시설은 입소 자격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하고요. 공통점을 보면 첫 번째, 입소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시설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즉 노인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사람만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일상 속에서 도움과 요양이 필요한 건강 상태가 허약하거나 의존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시설 다 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적 시설 목적을 보시면 둘 다 질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이나 요양,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럼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주거 여건의 기준이 되는 게 입소 정원과 건물이죠. 대부분 단독 건물이나 큰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운영되고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같은 건물 내에서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시설 내의 인력 배치나 요양보호사, 고용수, 방면적 등 더 디테일하게 다른 게 많습니다. 두 시설 모두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받아 이용이 가능합니다. 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금의 80% 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20%를 내면 되고 감경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비율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식비나 약값 등은 별도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 중에서
이렇게 등급에 따라 일일당 공단의 의료 수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등급은 전적으로, 2등급은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 3등급부터는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5등급은 치매 환자로 등급별로 도움의 필요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24년도 장기 요양시설 급여 비용을 보면 노인 요양시설의 일반 3등급 어르신의 비용은 1일 73,800원이고요. 30일 한 달에 221만 4천 원인데 여기서 20%를 부담한다면 44만 2,800원이 본인 부담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급여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식비나 간식비를 포함하면 대략 월 75만 원 정도로 비용이 듭니다. 시설별로 제공하는 식재료, 침대, 제공 서비스에 따라 본인 부담금 외에 추가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실 때는 급여로 제공되는 식사나 서비스 차이점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요양시설보다 등급별로 약 13,000원 정도 저렴합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정리해보면 65세 이상 질환에 의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한 곳으로 노인 장기요양 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아 입소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분도 계시고 단기간 돌봄을 받으시는 목적으로 단기 입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시설입니다. 살롱 정보센터 첫 번째 시리즈 시니어 주거편은 총 3부작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 어떠셨나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제작진이 정성 들여 정리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책임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엔 살롱 정보센터 시니어 주거편 2화와 3화가 이어집니다. 2화에서는 실버타운의 개념과 실버타운의 실상을 함께 알아볼 거고요. 3화에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주거 공간을 찾는 팁과 선택 노하우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